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중형 SUV GV70입니다. GV70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호평을 하였는데 멋진 디자인만큼이나 상품성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GV70 2.5 터보 AWD 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시승한 GV70은 구독자 중 한 분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GV70의 구성은 4기통 2.5리터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상시 사륜 시스템, 스포츠 패키지, 21인치 휠,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 파퓰러 패키지 1, 파노라마 선루프, 2열 컴포트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로 차량 가격은 총 6,670만원으로 디자인 및 많이 사용하는 편의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대자동차의 상술란인 상술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편의사양은 한 가지지만 무조건 패키지로만 묶여 있어 더 비싼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웨이 전동 시트만 선택하고 싶은데 단독 선택은 불가능하고 동승석, 럼버 서포트,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2, 스마트 카드키가 포함된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구매해야 적용이 되는 점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GV70을 촬영하면서 느꼈던 점은 디자인에서만큼은 G80이나 GV80보다 더 나은 모습들이 보여 하극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GV70의 전면 디자인은 차량의 높이가 1630mm로 낮고 패밀리 룩을 유지하면서 한층 공격적이면서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중간 주인등은 G70과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시속 20km부터 작동하는 어댑티브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좋은 시인성으로 야간 운전의 피로감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릴은 제네시스만의 오각 그릴로 패밀리 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릴 양끝에서 보닛으로 올라가는 파우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다른 제네시스 차량보다 공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많은 굴곡과 두 가지 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하단 중심에는 주행보조 기능을 위한 레이더와 범퍼 양끝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커튼이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완만한 루프 및 트렁크 라인 덕분에 SUV 쿠페처럼 느껴졌습니다. 짧은 오버행 덕분에 보닛이 길어 보여 날렵하게 느껴지고 특히 보닛에서 시작하여 팬더를 지나 후비등까지 이어지는 직선의 디자인은 섬세함이 돋보였습니다. 도어는 전 좌석 이중 접합 유리로 구성되어 주행 중 풍전음을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C필러에 있는 크롬은 위가 아닌 아래에 배치하여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이 더 완만하게 보이게끔 하여 SUV 쿠페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루프 라인 끝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공격적인 전면과 다르게 많은 곡선으로 날렵함보다는 세련미를 살렸습니다. 후미등은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을 따르고 있지만 더 길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주간에도 상시 켜져 있습니다. 뒤 범퍼 하단부에는 상단부와 다르게 디자인을 하였는데 저는 디자인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팬더부터 이어지는 범퍼 하단부는 나름 세련되게 느껴졌으며 실제로 구멍이 뚫려있는 커다란 듀얼 머플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유구 커버도 독일 브랜드 차량처럼 바뀌었습니다. 차량의 커버 끝을 살짝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며 주유구의 조작감은 독일 브랜드보다 더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작동하였습니다. 휠은 앞 255-40 21인치, 뒤 255-40 21인치의 대형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인치의 대형 휠이 장착되었음에도 휠 하우스 공간이 너무 남아 휑하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멋진 GV70 외관 디자인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포션랩의 퓨어 아토픽 유리막 코팅제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찻도박이 채널을 통해 구매하면 29%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5월 동안 구매하신 분들을 추첨하여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GV70에는 그동안 제네시스 차들의 불편한 점이 개선되거나 프리미엄 브랜드만의 섬세함이 추가되었는데요. GV70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3D LCD 계기판, 14.5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금속 페달, 금속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나파 가죽으로 된 스포츠 시트, 레이어드 엣지 무드 라이팅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갖추어야 할 섬세함에 대해 많은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GV70의 실내 디자인을 보면 많은 부분에 원형의 디자인이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버튼부터 공조기 버튼까지 도어 버튼과 도어 트림, 암레스트 콘솔에도 원형으로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안전벨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가 떠오르기도 하였으며 손풍구와 도어까지 길게 이어지는 금속의 디자인은 아우디의 느낌이 나긴 하였지만 인상적이었으며 시트의 색도 포르쉐 차량의 실내에서 봤던 색과 비슷한 울트라마린 블루 모노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내 디자인과 잘 어울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도 개선되었습니다. 주행 모드별로 테마가 새로 바뀌었으며 공기청정기의 애니메이션, 공조기의 작동 모습까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공조기를 사용할 때도 햅틱 터치를 지원하고 버튼들은 묵직한 조작감을 보여줘 고급스러웠으며 뒷좌석 옷걸이가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으로 되어 있어 현대자동차가 이런 곳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니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 절감은 보였는데요. 원가 절감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 3D LCD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라 테마가 변경되지만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테마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계기판의 시인성은 숫자들이 큰 글씨로 되어 있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14.5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터치를 지원하여 내비게이션 검색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운전석 시트와 너무 멀어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는 센터 패시아 다이얼이 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G80 및 GV80의 센터 패시아 다이얼은 센터 콘솔 안으로 들어가 있어 조작감이 좋지 않아 불편했는데 GV70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선이 되었으며 조작감도 묵직하면서 고급스러웠습니다. 차량의 기능들을 사용할 때 기본 메뉴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빠른 반응을 보여주지만 기능이 많은 소메뉴를 선택할 경우 느린 반응 속도와 버벅임이 발생하고 센터 패시아 다이얼로 조작할 때 소메뉴에서는 뒤로 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소메뉴에서 기본 메뉴로는 뒤로 가기로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센터 패시아 모니터의 시인성은 큰 크기와 밝은 모니터 덕분에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때도 좋았는데 특히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도 작은 화면으로 내비게이션까지 표시되어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기존의 원형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고 조작감도 좋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주차를 하거나 차가 나가야 할 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해진 프리셋으로만 선택할 수 있어 제네시스의 상위 모델보다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실내 트림은 레이어드 엣지 무드 라이팅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문과 먼지가 잘 묻지 않아 관리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버튼들은 모두 금속으로 되어 있고 헤드라이너는 블랙 스웨이드로 마감하여 고급스러웠습니다.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까지 가죽으로 마감하였는데 누르는 느낌도 좋고 부드러워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도어의 가죽 마감과 금속으로 된 원형 디자인, 길게 이어진 금속의 직선은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섬세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져 실내 재질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는데 동급 수입 브랜드보다 월등히 좋은 실내 재질이었습니다. 수납 공간은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전좌석 도어에 있는 도어 포켓은 공간이 협소하고 뒷좌석 컵홀더에는 커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놔둘 전용 공간이 있으며 뒷좌석 컵홀더에 커버가 없지만 뒤에 공간이 있어 팔을 놔두기에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좌석의 충전 포트는 무선 충전기에 USB Type-A 2개, 뒷좌석의 충전 포트는 센터 콘솔에 USB Type-A 2개가 마련되어 있어
기존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된 18의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허벅지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으며 마사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착자감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시트 조절이 가능하고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여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큰 피로감은 느끼기 힘들었으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모드별로 옆구리 받침대가 조절되어 몸을 고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키 181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무난하였습니다. GV70은 완만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뒷좌석 머리 공간은 여유로웠으며 다리 공간도 무난하였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도 불편함이 없는 다리 공간을 보여주며 다른 차와 비교하자면 5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다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뒷좌석 시트도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높은 센터 터널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지만 단거리 이동에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착자감은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몸을 잡아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 몸을 고정해줘 장시간 이동을 하더라도 피로감이 적으며 특히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실내 디자인과 구성, 재질만큼은 동급의 수입 브랜드보다도 더욱 고급스러웠으며 이제야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섬세함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하여 실내 디자인만큼은 만족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리뷰 중인 GV70에는 파퓰러 패키지 1, 파노라마 썬루프, 2열 컴포트 패키지, 컨베니언스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GV70의 편의사양은 어댑티브 LED 라이트,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기능, 오토 홀드,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마사지 시트, 워크인 스위치,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수동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3존 에어 컨디셔너, 공기청정기,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서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애플 카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LED 라이트는 상향등이 시속 20km에서 애니메이션과 함께 자동으로 작동되며 경쟁 수입 브랜드보다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는데 다른 차량의 인식도 상당히 빨라 상향등 피해를 최소화해 주었지만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움이나 세세한 부분은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며 앞차의 인식률도 좋고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HDA가 활성화되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승차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간혹 차선 중앙 유지를 못하고 계속 차선 어느 쪽으로 붙어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도 큰 편이며 차량에 시동을 걸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속도, 내비게이션, 미디어, 주행보조 기능을 표시해줘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3존 에어 컨디셔너는 여전히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똑같은 바람 세기로만 조절이 되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공기청정기와 더불어 뒷좌석에서도 통풍 시트를 사용할 수 있고 수동이지만 햇빛 가리개가 있어 뒷좌석에도 쾌적하게 착석할 수 있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를 선택할 경우 출고할 때부터 썬루프에 강하게 틴팅이 되어 있고 독일 브랜드보다 빨리 열리고 닫혀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좋은 화질과 다양한 각도,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3D로 주위 환경을 확인할 때 빠른 반응 속도와 더불어 차량의 색과 똑같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되며 14.5인치 모니터의 비율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사용을 못하지만 충분히 큰 크기의 화면을 보여주며 터치를 지원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영상을 볼 때 좋은 화질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뒷 와이퍼에 있으며 정동으로 작동합니다. 공간은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안되고 대각선으로 수납할 때도 시트의 각도를 완전히 높이면 수납이 안되며 시트의 각도를 조금 올려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유모차는 여유롭게 수납이 되지만 디럭스 크기의 유모차는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트 폴딩을 지원하며 차박을 하기에도 공간은 충분하였습니다. 키 181의 성인 남자가 누워 다리를 트렁크 끝에 놔두면 머리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여성이나 어린 자녀들이 차박을 하기에는 여유로웠습니다. 트렁크 어느 쪽에는 12V C가잭과 작은 수납함, 트렁크 하단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는 기본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음, 중음, 고음 등을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무난한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테스트 영상을 보기 전에 녹음된 위치는 같으며 녹음된 원본 오디오를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차량의 오디오마다 최대 출력이 달라 소리의 크기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현재 시승 중인 GV70은 4기통 2.5L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304마력 43토크를 자랑하며 상시 사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오프로드 모드는 눈길 모드, 지능 모드, 모래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반응 속도는 무난하였지만 1.9톤의 무게를 가진 GV70을 움직일 때 경쾌함보다는 묵직함이 느껴지고 304마력이 아닌 250마력대의 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2.5L 신형 엔진들의 오일 감소로 인해 말이 많은데 현대자동차가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줄지 우려가 됩니다. GV70에는 일반 휘발유가 주요되어 있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시속 0에서 100km의 급가속 테스트, 시속 80에서 120km의 추월 테스트까지 총 2가지입니다. GV70 2.5 터보 AWD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6.9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측정된 기록은 6.9초로 준수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동급 수입 브랜드의 차들은 250마력의 엔진으로 더 빠른 가속력을 보여줘 더 높은 배기량과 엔진 마력을 가졌지만 더 느린 GV70의 가속력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GV70 2.5 터보 AWD의 추월 가속력은 4.7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만 보자면 고속도로에서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추월 가속력을 느낄 수 있지만 주행 모드가 스포츠 모드로 설정이 되었음에도 악셀을 밟아도 즉시 반응을 하는 게 아닌 0.5초 정도 지연이 되면서 가속을 하여 엔진의 반응 속도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무난하였습니다. 급가속을 할 때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발생시키지만 너무 과한 ASD의 소리와 악셀링을 하더라도 빠르지 않은 엔진 반응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GV70 2.5 터보 AWD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km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GV70의 계기판 속도계가 실제 속도보다 느리게 반응하여 보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제동이 되었으나 오토홀드가 켜지는 조건으로 기록을 측정하였습니다.
GV70 2.5 터보 AWD의 브레이크 기록은 3.5초입니다. 브레이킹 괜찮네? 실제로 급제동을 할 때 ABS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동할 수 있지만 초반 제동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독일 브랜드의 차를 타셨다면 처음에는 급제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하였지만 3.5초로 같은 기록을 보여줘 현대 자동차의 브레이크 기술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 같습니다. 미션은 현대 파워텍의 8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8단 오토 미션은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할 때는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지만 내리막길을 주행하거나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변속할 시점이 아닌데 변속을 하거나 변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시속 40km 이하에서 급가속을 할 때 메르세데스 벤츠의 7G, 9G 트로닉과 비슷하게 미션이 반응을 안 하다가 갑자기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8단 미션이 아닌 6단 미션 같은 느낌을 받아 아쉬웠습니다. 미션을 수동으로 변속할 때는 자동 모드와 다른 빠른 변속 속도를 보여주었는데요. 기어 단수를 낮출 때도 딜레이 없는 변속 속도를 보여주고 기어 단수를 올릴 때도 빠른 변속 속도를 보여줘 수동 모드만큼은 8단 오토 미션의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GV70 2.5 터보 AWD의 엔진, 브레이크, 미션은 스포츠 주행이 아닌 일반적인 주행에 맞게 세팅을 하여 컴포트 주행에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GV70 2.5 터보 AWD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ELSD, 상시 사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뒤 구분 없이 255, 40, 21인치의 휠과 타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설정하여 주행하였습니다. GV70 2.5 터보 AWD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아주 날카롭지는 않지만 빠른 반응 속도를 느낄 수 있고 기어비가 유동적으로 변경되어 시내에서는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고 고속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무겁게 바뀌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급코너를 시속 70에서 80km로 진입할 때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발생하지만 무엇보다 롤이 심하게 느껴져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느껴졌으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차의 거동이 불안정하였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완만한 코너에서는 시속 100에서 110km의 속도로 돌아나가도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었는데 코너링에서는 차의 디자인과 다르게 롤이 심하게 느껴져 와인딩을 힘들며 경쟁 브랜드의 차량보다 부족한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GV70 2.5 터보의 엔진은 실내에서 진동이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 측정된 엔진 소음은 36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21인치의 큰 휠이 장착되어 있지만 노면 소음 억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으며 아스팔트로 된 국도를 시속 80km로 주행할 때 실내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55dB를 기록하였는데 현대자동차가 소음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승차감은 21인치의 큰 휠이 장착되었음에도 서스펜션과 컴포트 성향의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해줘 노면에 상관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아스팔트로 된 국도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이 차체에는 전해지지만 시트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요초를 지날 때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잔진동은 대부분 흡수를 하고 큰 충격도 시트로는 잘 전해지지 않아 아주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 컴포트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가 더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바퀴가 올라갈 때도 부드럽지만
뒷바퀴가 내려올 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었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착지와 더불어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컴포트 모드로 지나가면 뒷바퀴가 내려올 때 부드러운 착지가 아닌 한순간 내려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승차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GV70의 연비는 국도 종속주행 2번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GV70 2.5 터보 AWD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7km입니다. 국도 종속주행 연비 테스트는 시속 0에서 80km의 속도로 교통 상황에 맞게 주행을 하였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 있는 지하차도가 많아 약 26km의 짧은 거리여도 연비 테스트를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 13km를 주행한 국도 종속주행 연비는 주행시간 12분, 평균 연비 리터당 13.3km를 기록하였으며 거리 13km를 주행한 국도 종속주행 연비2는 주행시간 10분, 평균 연비 리터당 13.1km를 기록하였습니다. 처음 차를 인도받았을 때 계기판에 기록된 연비 리터당 8.4km 연비를 보고 설마 4기통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인데 국도 종속주행 연비도 안 좋을까 생각을 하였으나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 경쟁 모델인 BMW X3의 고성능 모델 M40i의 연비 리터당 14.5km보다도 더 낮은 13.3km 연비를 기록하여 아쉬운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단차는 물론이고 조립 품질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GV70을 촬영하는 도중 조립 불량을 발견하였는데요. 엔진룸에 있는 커버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출고하기 전 제대로 된 퀄리티 체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게 원가 절감인데 여전히 앞 도어에는 잠금 버튼이 있지만 뒷 도어에는 버튼 자체가 없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대부분 만족스러웠지만 라이트 버튼과 공조기 버튼들이 터치가 아닌 물리적 버튼으로 되어 있어 누를 때마다 트림이 움직이는 부분은 고급스럽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애니메이션과 반응 속도가 버벅이는 현상이 있고 센터페시아 다이얼로 조작할 때 소 메뉴에서 기본 메뉴로 넘어가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현재 출시된 제네시스의 차들 G90을 제외하고 모든 차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출시했던 제네시스 차 중에서 GV70이 제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외관 디자인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실내 디자인,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실내 재질까지 눈으로 보이는 곳과 손으로 닿는 곳은 경쟁 브랜드의 차량보다 대부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은 약간 실망스러웠는데요. 수입 브랜드보다 높은 배기량으로 수치적으로는 더 높은 엔진 성능을 자랑하지만 실제 성능은 더 낮고 연비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과 공격적인 외관 디자인보다 부족한 코너링 성능은 스포츠 주행을 원하는 사람에겐 많은 아쉬움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주행을 하거나 가족들과 자주 이용하는 차량을 원하는 분들이나 많은 편의 사양과 고급스러운 실내를 원하는 분들은 GV70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저라면 현재 시승하는 GV70에서 AWD만 제외하고 6천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혀 기대를 안하고 시승을 하다보니 제네시스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하게 돼버렸는데요. 점점 프리미엄 브랜드에 맞는 상품성을 만들어가는 제네시스에 대해 때로는 감탄을, 때로는 실망을 하게 되지만 현재는 감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제네시스 GV70 2.5 터보 AWD의 리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차또박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